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평생 뭔가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로운 노년은 이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서 1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매일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분들, 또 하나는 80이 넘었는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 그 차이가 뭘까요? 돈? 건강? 자식? 아닙니다. 바로 내려놓기의 기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 모든 좋다는 기준이 사실 누구 기준이었나요? 대부분 남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60, 70이 됐는데 아직도 옆집 사람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친척들 모임에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경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82세에 분홍색 머리를 하셨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이 값을 해라. 늙은이가 철없다, 온갖 말이 다 나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2년을 남들 보느라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맘대로 살래. 정말 멋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귀한 시간을 아직도 남의 시선에 쓰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세요. 이게 바로 홀가분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 말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곧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손주도 봐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3년을 살다 보니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이며 사는 게 감옥 같았다고 하세요. 결국 할머니는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아들이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보고 싶을 때 만나니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다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자식도 어른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게 두세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자식이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자식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가며 성장합니다. 물론 사랑하세요.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세요. 이게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시나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1초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최고령 어르신 중 한 분은 95세 할아버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80까지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어. 사업 실패, 이혼, 자식과의 불화. 매일 그 생각만 했지. 그런데 80이 넘어서 깨달았어. 나는 이미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심했지. 이제부터는 오늘만 살자고. 그분은 85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90세에 첫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할아버지셨어요. 과거는 교훈으로만 남기세요. 배울 건 배우고 나머지는 놓아버리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남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은 작아져야 합니다. 물건도 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살면서 청소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입는 옷 200벌 가지고 있으면서 옷장 정리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대대적인 정리를 하셨어요. 3층짜리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죠.
평생 모은 책, 골동품, 옷, 가구 90%를 정리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그걸 왜 버려? 아까운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어. 관리하느라, 걱정하느라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갔지. 이제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살 거야. 지금 할아버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정이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물건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신 거죠. 여러분, 관 속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가는 건 추억과 경험뿐이에요. 6번째,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착과 관리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걱정으로 인생을 다 보내세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명수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세요. 의사는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10년간 그 말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그런데 80세 생일날 손주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한 조각을 드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맛있는 걸 10년이나 참았구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관리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해. 물론 무절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균형을 찾으세요.